정청래 대표님,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맡겼기 때문에. 3년 만에 끝났기에 망정이지 2년만 더 갔으면 나라 꼴이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35년 만에 내란을 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군부대나 하는 짓이지 당선된 대통령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결연하게 맞서서 내란을 일단 내란 수괴급들은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도 암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 말까지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또 내년 지방선거 준비, 또 개헌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가 다 미묘하고 까다롭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기 때문에 잘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위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소통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민주적 사회로 크게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입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당원주권이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해봐도 그렇고 총선을 치러봐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치사에서 크게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아주 너무나 이번에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의 임기 조항 때문에 개헌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사실은 87년 당시에 우리 국가의 성격하고 지금 25년 국가의 성격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개헌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실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개헌 논의도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당에서 잘 준비를 해서 충분히 소통을,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87년도 개헌을 할 적에 임시방편으로 한 건데 그게 여태까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개헌을 할 적에 다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때부터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쪽으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동안에 정치를 이래저래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를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각 해당 부분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 여당의 협의는 굉장히 총체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의료대란이 큰일 날 뻔했는데 균형이 없으니까 저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면은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공과대학이라든가 이런 이공계 역량은 굉장히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막 뚝딱하고 이렇게 내놓는 그런 정책이 또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정 청간에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특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늦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비켜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건 당대표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동영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님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 보니까 민주당의 역사가 깊은 정당이 맞습니다. 옆자리에 오른쪽 왼쪽에 김원기 의장님, 임채적 의장님 흰머리와 정 대표의 까만 머리가 아주 경륜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임고문단 회의 대표 될 때마다 새 대표들이 하시지만 오늘 제일 진지하고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거들면 우리 정청래 대표는 청년 시절부터 실천적 한반도 평화주의자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게 아마 정청래 대표의 걸어온 노선인데, 이것은 7.4 공동성명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명했던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노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백낙정 선생께서 3년을 변칙적 사태였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 내치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외치도 파괴되고 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도 파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이제 북쪽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하에 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데, 김대중 대통령의 40대 시절 46살의 청년 정치인 김대중 후보가 주창했던 4대국 교차 보장론, 한중 수교, 한소 수교, 그리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가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이다, 안전보장의 길이다라고 설파했던 것으로부터 55년이 경과했는데 아직 절반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반드시 북미 수교, 북일 수교라는 그런 민주당의 오래된 공약 비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청래 대표 지도력 아래서 2026년도가 한반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영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용득 상임고문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고요.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한테 덧붙여서, 앞선 말씀에 덧붙여서 드릴 거는, 문희상 선배님이 아까 그랬어요.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야 되는데 과유불급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쭉 한번 적으면서 요약을 해봤는데 방향은 맞는다. 근데 속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중에 두 가지. 하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
선배님도 그런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너무 앞서가도 국민이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가 제가 봐도 참 잘하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잘하고 계신데 여론조사는 어제 뚝 떨어졌어요. 저거구나. DJ께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악마와도 손을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향이 아무리 맞더라도 속도가 항상 국민 차원에서 좀 봐줘야 된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반보만 앞서서 가야 되고 악마와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아야 된다 한 말씀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 대표님. 우리 고모님들 정말 귀하신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당을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원기 고모님께서는 안정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당을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임채정 우리 고모님께서는 내라는 이것은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이런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문희상 고모님의 질이 멸렬도 안 되지만 과유불급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고모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를 걱정하시면서 특별입법 한번 고민해봐라. 이건 당에서 연구를 해서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고모님께서는 정치를 복원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귀하게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찬 고모님께서는 81년 이후에 개헌이 지금에는 안 맞으니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4년 중임제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귀에 번쩍 뜨인 말을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으신 건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이공계가 약화된다. 이런 굉장히 저로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 아주 속 깊은 균형 감각이신 것 같아서 아주 귀에 번쩍 뜨였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고모님께서는 국익 앞에 우방도 없다. 참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되지만 또 관세 협상이라든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도 또 우리의 또 국익을 챙겨야 되고 이렇게 국제 질서가 참 엄혹하게 가고 있는 부분에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동영 고모님께서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사실은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항구적인 체제 안정을 꾀하는 궁극적 목표일 텐데 하노이 노딜로 참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저희 지역구니까 갈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고 클린턴이 평양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미국 대선에서 엘고가 연방법원에서 지면서 그게 무산이 돼서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의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한번 개척하는데 최대한 우리 또 장관님이시니까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용두 고모님께서 국민과 항상 발맞춰 가라 이 말씀을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또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잘 새기겠습니다. 오늘 고모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부족하겠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좀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8월이니까 올해 안에 11월 안에 또 한 번 모시고 해서 3개월에 한 번쯤은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당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너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들 3개월에 한 번씩 모시는데 반대하시는 고모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2달에 한 번. 그러면 3개월 안에 두 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꼭 제가 모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좀 갖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